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9페이지죠. 1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1번 지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판례에 하면 임의대리는 임의로 복대를 선임하여 대리권 범위 밖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다수설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항상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이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되기 위해서요,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란 명칭을 안 쓰더라도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판매점이다, 뭐 총대리점이다, 연락사무소다, 뭐 지문은 없지만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이런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선의취득과 관련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고요. 만약에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현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문제로 가거든요. 따라서 무권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지 선의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가 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추인은 단독행위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조건 붙일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것은 추인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추인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또 하려면 다 해야 된다. 따라서 변경할 수도 없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에 대한 추인, 변경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텐데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측에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항상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아니면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필요로 한다는 것은 X가 되겠죠. 4번.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최고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선이라면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자, 무권대리인은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유동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5번 지문처럼 법률 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는 질문은 물론 X가 되겠죠. 18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3번 앞에 문제 나왔었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또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3번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5번도 X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5번은. 자,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이에요. 대리권도 없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에게는 추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건인데 일단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무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인 거죠. 그럼 5번 질문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무권대리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언제 그러냐 이거죠. 언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자, 정이라는 놈이요. 을에게 기망 사기를 쳤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좀 팔아달래. 그래서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에게 속아가지고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죠. 또 무과실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기죠. 이런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 책임은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교재 보시면 5번 무권대리인이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이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이죠. 장일도 문제네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2번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까지 끌어보면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여야 되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표가 있고요. 추인은 소급표가 있고 물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고요. 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이 처리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20번이죠.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5번을 보시면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이 된다. X죠. 추인하게 되면 여전히 무권대리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소급해서 귀속될 뿐이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을 보시면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그 일부는 유효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질문 1번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제한은 일단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 되고요. 2번 보시면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했어요. 제3자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공동대표이사가 나오는데 일단 이건 뭐냐면은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권대리고요. 또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인 그 대표, 그 이사에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4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 의하여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 판례의 시각입니다. 22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물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요. 3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4번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4번 지문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의대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할 수는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할 권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3번이죠.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므로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는 기억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합니다. 물론 특약으로서 당연히 뭐 할 수는 있죠? 배제할 수는 있겠죠. 디귿번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리을번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님을
않은 경우에는 본일에 대한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죠. 최고는 선악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철회가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번은 X네요. 그 다음에 미음번 추인 거절했어요. 그럼 확정조는 무효가 되니까 다시 추인할 수 없고요. 미음번은 뭐죠? 만능증이죠. 비읍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단순히 장시간 방치한다, 침묵만으로는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읍번은 X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24번 해가지고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같은 형태의 지문은 아주 잘 냅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니까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들의 주장도 포함된다는 것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요 비슷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전혀 이질적인 행위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죠. 3번이 맞네요. 앞에 문제도 이런 말씀드렸죠?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본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자나 복된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은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에 표시가 되므로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자 수요에 표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표시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또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2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유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X입니다.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요.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만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조심할 분은 5번인데 대리행위가 대리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권한이에요. 자, 우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일단은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겠죠. 만약에 5번 지문처럼 그 행위 자체가 강행복귀 요소 위반이면 무효면 또는 아니면 반사회적에서 이미 확정적 무효라면 굳이 표현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심야 사례 문제들이 나오죠.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기분을 나빠하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문제만 파악하신다면 오히려 사례 문제가 접근하기 더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 가서 담배 한 포라를 사오라고 시켰다.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혼나겠네요. X는 을에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5번 지문부터 보시면 물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다만 이거는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 가퇴력 등의 처벌은 따르겠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꼬마 아들 X는 대리인일까요? 사자일까요? 예, 사자죠. 왜냐하면 스스로 담배를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 안 한 거거든요. 따라서 사자인데 사자는 행위 능력도 의사 능력도 필요 없죠. 따라서 이 아이가 제한 능력자고 의사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답은 뭐죠? 4번이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다시 말하면 담배를 산 것은 갑이므로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일단 2번은 대리권 남용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죠. 따라서 상대방은 악이니까 이거는 대리권 남용으로서 병에게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1번 대리권 남용이다. 2번 무효니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3번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망간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죠. 까지입니다. 5번은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렇게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하나 추가로 기억하는 거죠.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을 질 때 이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고요. 특히 대리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3번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기준을 체결하였다.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좀 메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본인이 갑, 대리인이 을, 상대방이 병 이렇게 공부하니까 자꾸 이 B가 본인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 이 정도는 하셔야죠. B가 본인이고 A가 대리인인데 A가 C와 만나서 뭐죠? 법률행위 됐다. 이 정도는 메모를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려고 하는 거죠. 자,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착오를 일으켰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인 A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취소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본인이 행사하는 거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행위 무능력 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은 B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선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이것도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 대리인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본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가배부 을은 정소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를 매수하는 계약을 정가 체결하였다. 그러나 곧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옳지 않는 걸 찾네요. 일단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부을은 문제가 있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네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대표적인 공동대리고요. 따라서 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 했으니까 이거는 공동대리 제한으로서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겠죠. 왜냐하면 무권대리니까 상대방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아무튼 이 4번 문제는 이런 거죠. 친권자는 대표적인 공동대리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으면 그것은 뭐죠? 무권대리다. 요거죠. 5번 문제죠.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병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당 중에 비등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보존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이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까지 끌어볼게요. 자, 틀린 걸 찾는데. 일단 법무사 을은 복대리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죠. 따라서 병이 성년 후견 개시를 선고받으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를 받더라도 대리인 대리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에 대한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한 가지만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6번이죠. 다음 중 복대리와 관련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2번이 답이죠. 자, 임의대리는 복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할 수 없는 때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까지는 맞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을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 A는 아니죠. 그죠? 이 경우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X입니다. 모든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7번 문제죠.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 기일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친구인 변호사를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여기서 변호사 갑은 물론 임의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는데 병의 승낙을 받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1번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X.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입니다. 2번 갑이 을을 복대리인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 소멸한다. X입니다. 복대리인 선임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3번 병이 갑과 위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인을 대리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요. 4번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은 갑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의 대리인으로 본인에 대한 관계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죠. 따라서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